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떼가 벌써 남해안을 뒤덮었습니다. 예년보다 높아진 수온 탓에 출몰 시기가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건데요.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한 채 해파리 제거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고성만 앞바다. 어선 두 척이 팽팽히 담긴 그물을 끌며 바다를 가릅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 안은 투명한 해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현재 고성 앞바다 수온은 20도를 웃돌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해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어민들은 조업보다 제거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성 해역에서만 하루 평균 14만 톤가량의 해파리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말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 해파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3, 4일, 4, 5일 꺼가지고는 되지는 않은 입장이고 이를 꺼려고 하면 한 20일 정도 꺼야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될까 이리 싶습니다. 고성과 통영 등 경남 남해안은 물론 전북 새만금 방조제 해역까지 해파리주의보와 예비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왕성한 번식력이 문제입니다. 대량으로 유입된 해파리 무게에 그물이 찢어지기 일쑤고 함께 잡힌 어류의 상품성도 떨어뜨립니다. 지자체도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보름달 물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엄청난 번식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군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연안에는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물 손상과 어획량 감소를 일으킵니다. 또한 양식장과 양식생물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바다와 함께 찾아온 해파리의 습격.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2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여름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길어진 무더위에 맞춰 개장 기간도 늘어났는데요. 개장 첫날 모습을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요원 형님들 말씀 잘 듣기, 지정된 구역에서만 놀기. 특히 술 마시고 물에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친숙한 목소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울려 퍼집니다. 해운대구 홍보대사인 가수 하하와 배우 한상진이 피서객들에게 안전한 물놀이를 당부합니다. 개장 첫날 해운대 백사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부산의 여름을 추억에 담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밀려오는 파도 끝자락에 발을 담그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해운대는 좀 딴 데보다 백사장이 넓고 조금 깨끗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바다도 깨끗하고 백사장이 모래산이 되게 넓어갖고 애들 놀기 좋아갖고 왔어요. 구조대원들도 피서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몸을 푼 뒤 바다로 향하고 새롭게 설치된 막루에선 백사장과 바다를 빈틈없이 살피며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본인의 한계를 잘 모르고 물놀이를 하거나 본인이 위험한지 모르고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구조대원들이 안내하고 계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요원의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안전과 편의 시설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대형 해파리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망이 설치됐고 해파리 쏘임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한 물놀이 응급 치료소도 새롭게 운영됩니다. 임시 컨테이너 대신 리모델링을 거쳐 영유아 가족을 위한 아기 쉼터가 마련됐고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데크도 정비해 누구나 편리하게 해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암초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팔레드 시즈 앞 해변은 물놀이 금지 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벤트 운용존을 없애고 개인 파라솔 자유 이용 구역을 넓혀 피서객 편의도 높였습니다. 올해 안전에 일단 최대한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서객들이 오셔가지고 좀 더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편의 시설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여름철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9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며 1,000만 피서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동현 양산시장은 양산에서 첫 사선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중단 없는 양산 발전을 이끌겠다는 나 시장의 앞으로 시정 운영 계획 방향과 함께 당선 소감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산에서 첫 사선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도 크실 것 같은데요.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또 양산의 미래를 이렇게 다시 맡겨주신 우리 38만 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뭐 선거 기간 내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고요. 이번의 승리는 저 개인 나동년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정이 중단 없이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아울러 또 이제 경쟁을 벌였던 후보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이제 또 많은 시민분들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다양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 좀 그 특이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SNS가 발달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약간의 우연도 있었고, 뭐 그렇다 보면 기획을 철저히 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 SNS의 그 쇼츠 활용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활성화가 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학교에서 우연히 그 학생들의 소리를 좀 듣고 싶고, 이번에 우리 젊은 우리 양산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좀 앞으로 가야 될 양산의 미래하고도 같이 좀 결부를 시키고자 하면서 학생들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게 거의 그 폭발적으로 SNS에서 특히 그 쇼츠를 통해서 릴스라고 그러나요? 이게 그걸 하면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윈선 9기가 시작됩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민선 8기에서 시작돼 나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기치로 내걸었던 부분이 선거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양산의 이제 균형 발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주요한 그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민선 9기가 시작하면서 8월 1일서부터 이제 조직 개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부청사를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웅상 출장소 한 개 국 형태의 웅상 출장소 외에 이제 균형 개발국을 우리 동부청사로 웅상 출장소에다가 동부청사를 개청을 하면서 그 보냄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사업부서를 비롯한
웅상에서의 균형적인 이런 발전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시민 통합을 이루면서 큰 미래의 그 비전을 보고 미래 100년의 그 초석을 놓는 민선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뭐 공약에 있을 것처럼 지금도 경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 이걸 여기에다가 혼신의 지금을 쏟으려고 합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기업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힘든 이 우리 경제 난국도 벗어나야 우리 양산의 이거 대도약 양산의 비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통합된 우리 양산의 힘으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민선 국위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선인을 만나다 나동현 양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을 12년간 이끌어온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26일 퇴임식을 끝으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교육감은 퇴임사에서 교육의 본질 회복과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2년을 돌아봤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과 행복학교,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아이톡톡, 경남미래교육원 설립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은 박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변화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겪은 부담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2년간 교육 현장에 몸담았던 박 교육감은 앞으로 창녕의 작은 마을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내고 훗날 작은 도서관 옹달샘을 만들어 교육 공동체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홍태용 김해시장과 이상근 고성군수도 퇴임식을 열고 민선 8기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시의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6일 국토교통부가 승인 고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명지, 부산역, 오시리아를 연결하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비롯해 부산항선과 정관선, 기장선 등 총 연장 145km의 10개 노선이 선정됐습니다. 또 5, 6도선과 주례에서 부산역 연결지선 등 4개 노선은 후보 노선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산시는 구축계획 승인에 따라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산항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예타와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으로 부산의 미래 10년 도시철도 청사진이 완성됐다며 해양수도 부산도약을 위한 주요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난항을 겪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개선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북항 2단계 사업의 수익성 지수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구간이 국토부 선도 사업으로 지정돼 사업 구간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줄었고 토지 이용 계획 조정 등이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컨소시엄 기관들과 지분 조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 협약을 맺고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거제시 남부면 금포항 요트 계류장에 고립된 어린 수염고래 한 마리를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전 9시 16분쯤
고래가 계류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파제 안을 맴도는 고래를 발견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자문 결과 해당 개체는 생후 1년 미만의 어린 수염고래류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약 1시간 동안 고래를 출구 방향으로 유도해 오전 10시 25분쯤 외해로 내보냈으며 고래는 별다른 이상 없이 헤엄쳐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전동차 외벽에 이른바 그라피티 낙서를 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피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벨기에 국적인 이들은 지난 23일 새벽 강서구의 한 도시철도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운행을 대기 중이던 전동차 2칸에 라카로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으며 각자 하차 지점을 달리해 추적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금만 사용해 KTX를 타고 서울로 도주한 뒤 범행 다음 날 오전 브루나이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국내로 송환 조치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간부와 사건을 방조한 서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간부 A씨와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창원해경서장을 대기 발령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산 중부경찰서는 피해 여성 직원에게 살찐 거바 등 직접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전직 해경 간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부 비위 행위를 심사하는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의혹이 불거지자 해촉됐습니다. 25일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물만골 인근 내리막길을 달리던 1.7톤 화물차가 전방에서 통신선 공사를 하던 작업자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와 70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30대 등 다른 작업자 3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통영시가 지난 25일 통영시 산양읍 연명 항립해역에서 적조와 고수원에 대비한 대규모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적조 예찰선과 드론을 통한 적조띠 발견과 특보 발령을 시작으로 관공선과 어선이 황토를 살포하고 물갈이 작업을 벌이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어민들은 가두리 양식장을 안전해역으로 옮기고 액화산소 공급과 차광막 설치, 양식치어 1,500마리 방류 등 고수원 대응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올여름 적조 고수원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어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낙동강 녹조 발생 지점에서의 조류 독소 조사를 지난해보다 확대합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기후부는 밝혔습니다. 또 조사 항목도 지난해 원수 중, 공기 중 조사에 더해 주민 비강 내 조사가 추가됩니다. 공동조사는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인 7월에서 8월을 포함해 진행되며 채취하는 시료는 경북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량 분석할 예정입니다. 기후부와 시민사회는 올해 안에 시료 분석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